안녕하세요. 제니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영어로 발표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퍼블릭 스피킹은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의견을 표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스킬이기도 한데요. 저도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초등학생, 고등학생 상관없이 늘 발표 수업을 따로 준비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발표 스킬 자체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발표 수업 준비를 연습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 6세 어린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이런 본인의 이야기들을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소개하는 것 준비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토픽은 무엇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템플릿이 있으면 사실 연습하기 더 쉬워요. 그래서 Hello, my name is 누구누구. Today I'm going to tell you about.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그리고 이유를 들어서 같이 설명하는 거를 연습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에도 because라는 말을 넣어서 내가 왜 이것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설명하게끔 하면 짧은 발표 문장을 연습할 수가 있겠죠. 발표 자세는 바로 서 있기, 돌아다니지 않기,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하기, 인사 잘하기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7, 8세 정도는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준비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ntegrated Learning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Integrated Learning은 과학, 수학, 영어 이런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과목이 섞여서 하나의 레슨에 같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 learning인데요. 예를 들어서 넌픽션 책을 읽으면서 이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 그리고 영어로 한다. 이러면 영어와 과학 수업이 함께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들을 많이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영어에 있는 네 가지 스킬,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이 다 같이 한 레슨에 들어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내용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블로그에도 예전에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세 이상이 되면은 이 발표 자세나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체계가 좀 잡혔을 거예요. 이때는 토픽을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토픽을 소개하기 전에 청중들에게 질문해 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을 이야기 먼저 함으로써 청중의 관심을 이끄는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조리 있게 요약해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이것도 연습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또한 내가 얘기한 모든 스피치가 끝났을 때 질문이 들어오는 것도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디 랭귀지를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한데요. 내가 어디에 눈을 맞출 것인지, 손은 언제 쓸 것인지, 내가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할 건데요. 예전에는 종이에다가 쓰고 오리고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많이 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디지털 매거진을 이용한 발표 수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소스를 이용해서 글씨체도 바꾸고 효과도 넣고 그림도 넣고 만화적인 요소라든지 움직임 있는 그런 파일들을 같이 함께 넣어서 발표를 하는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디지털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하면서 어떠한 그림이 움직이게끔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를 거기에 넣을 것인지, 그리고 장면 전환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 글자 크기, 그리고 색깔, 이런 미술적인 요소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혼자서 발표하는 거를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발표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점을 먼저 얘기를 할 것인지, 누가 first speaker이 되어서 토픽을 먼저 소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중간에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점을 받아서 얘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요약을 할 것인지, 이것도 파트별로 나눠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디지털적인 요소를 좀 더 잘 만진다 하면은 그 친구는 그 디지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주고, 다른 두 친구는 발표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준비한 친구는 어떻게 얘기해 주라는 그런 가이드를 얘기를 해주고, 세 명이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눠서 할 때 토픽, 중점적인 얘기, 그리고 마무리까지.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몇 명에서 나누어서 얘기를 할 건지도 같이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한 명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에 나가서 말을 하지만 사실 두 명이 같이 앉아있든 옆에 있든 그 두 명도 발표하는 사람이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자세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시선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 어떠한 리액션을 취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성인이 발표 준비를 한다고 하면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한다면은 정말 간결하고 심플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몇 가지를 얘기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신다면 이때도 아주 글이 많은 것보다는 그림, 움직이는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중의 관심을 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질문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어떠한 질문이 올 것인지를 예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혹시 퍼블릭 스피킹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